안녕하세요. 기술독립군 정구철입니다. 지난 4회에 걸쳐서 OW1H의 2회, 위치, 구조, 작성법 이렇게 4개를 크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을 알아야 그 부분을 가지고서는 계속 분해 재조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우선 관리자에 요구되는 3가지 능력, 로버트 카츠가 얘기한 역할별 요구 능력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팀장이라든가 경영진, 우리 C-레벨, CTO라든가 CMO라든가 우리 CFO 같은 경영진, 이제 CEO 최고 경영자가 각각 가져야 될 능력이 중요한 것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모든 부분의 3분의 2 정도는 휴먼 스킬이에요. 대인관계 능력. 이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다 중요하고요. 최고 경영자로 올라갈수록 개념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 능력은 조금 몰라도 되지만 이 개념화 능력이 최고 경영자로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팀장으로 내려갈수록 이 업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게 서로들 좀 다르게 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개념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 오늘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한 용어에 대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대한 얘기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테지만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이해를 해 두셔야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코어 컴피턴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남보다 좀 달라야 돼요. 달라야지만 내가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정의를 하자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팀장이 이거를 만들어 놓고 나서 다른 데로 갔는데 그것이 2년, 3년 있다가 성과가 났다. 그거는 자기 핵심 역량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우리 부모로부터 내가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가치를 창출했다. 그거는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이라고 그러는 거는 자기 스스로 지속적으로 이것이 1년이 됐든지 2년이 됐든지 5년이 됐든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치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우리 코어 컴피턴시 핵심 역량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죠. 캐퍼시티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능력이라는 개념인데요. 건강을 챙기는 거, 그다음에 소통할 적에 유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운전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PC를 사용한다든지 이거는 개인의 나름대로의 가장 기본적인 그냥 능력일 부분이에요. 그런데 핵심 역량은 이런 능력과는 완전히 다르다. 뭘로 하죠?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남하고는 다르게 뭔가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독립군의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창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조에 대한 얘기가 크리에이티비티, 4차 산업혁명이 3차 산업혁명과 다른 부분은요. 창조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태도는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많이 보면은 태도 리트머스 시험지 부분이 있어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코어죠. 우리 영어를 코어는 핵심이라는 얘기가 되죠. 우리 씨앗. 핵심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이 코어를 좀 따서 해본 부분이 첫째가 curiosity입니다. 호기심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호기심이 있는 분은 80대 청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0대도 그거 난 뭐 관심 없어. 난 그런 거 하기도 싫어. 나 옛날에 배웠던 거야. 이렇게 하는 부분은 20대 노인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오픈니스, 이거는 개방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웹이 일어나고 나름대로의 모든 부분이 소통하는 6단계만 지나면 우리가 에스키모한테도 우리가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개방성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클로즈된 상태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이상 우리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요, 리스크를 안 씁니다. 리스크를 에스케이핑, 회피하는 게 아니고요, 리스크를 안 해요. 근데 그 리스크가 되게 시간과 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자기가 써야 되고 돈을 자기가 지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돈이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보통 회피하게 되죠. 아이고, 그 돈 안 쓰고 시간 안 들이려고.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얘기는 저는 희생 정신과 관련이 되고 나눔 정신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열정입니다. 자기 자식한테 딱 한 개의 덕목을 물려줄 수 있다면 모든 부분이 얘기하는 것이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은요, 아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아에 대한 부분을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할 수 있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우리 보통 분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대학교 다닐 적에 4점 만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5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되게 나는 중간 가요. 3점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한 4점량. 4점 만점에 당신 호기심 몇 점이에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그럼 보통 뭐 2.5입니다. 3.5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자기가 2점대냐 3점대냐 나눠가지고서 사실은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각자의 부분이 전부 한 3점대 이상이 넘어가면은 일단은 우리가 코어적인 부분에 창조적인 기본적인 태도가 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한 태도 부분이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밸류 부분은 계속 앞 시간에들 얘기를 드렸지만 QCD라는 부분을 굉장히 쉽게 좀 설명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제가 비교급으로 better, cheaper, faster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퀄리티는요, 가장 좋은 나름대로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모든 부분을, 우리가 군에 가면은 모든 부분을 군대 용어로 식사 군기, 그 다음에 보행 군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걸 품질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안전 품질, 건강 품질, 환경 품질, 에너지 품질, 신뢰 품질, 이런 식으로 전부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에 대한 얘기는요, 베스트면 제일 좋겠지만요,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 점점 좋아져야 된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베터라는 얘기를 썼고요. 그다음 코스트는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cheaper라는 얘기가 점점점 싸져야 된다. 지금 한 번만이 싼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점점 싸져야 되고, 딜리버리는 점점 더 빨라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혁신에 대한 부분을 갈 적에는 better, cheaper, faster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베니핏을 이제 줄 적에는요, 우리들이 그냥 돈만 이렇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부분이 아니고요, 물심양면에서 돈도 중요하지만 마음적인 측면에 있어 만족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100세 시대의 노후 대책까지 혹은 또 나름대로 자기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에 대한 심적인 만족, 행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또 좀 있는데요. 역할은 전문가,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디벨로퍼 이렇게 세로 축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R&R 제가 계속 얘기를 할 때 역할과 책임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전문가와 프로젝트 매니저 PM, 그다음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사람 PD,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고 기억을 해 놓으시면 제가 다음 시간쯤에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념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상대방에게 10초 이내에 자기 말로서 설득을 할 수 있는 부분, 예스를 받아낼 수 있으려고 그러면 이 개념화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럼 개념화를 알려고 그러면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용어 부분을
눈에 좀 익혀 놓으시면은 다음 시간부터는 굉장히 쉽게 나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용어 정리에 대한 부분과 개념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